하나의 물질을 쓰고 그걸로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생체활성의학에서 뭐 아스피린 하나 주고서 그걸 다 해결한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너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혈관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스피린 하나로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고혈압, 혈관을 그냥 늘려놓는 걸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어떠한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좀 더 탄력성을 유지를 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성 혈전 물질을 덜 만들고 더 맑게 개통이 되고 내 온몸에 각 세포들과 조직들이 풍부한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시너지 있는 물질들의 처방과 활용을 우리가 도모하게 됩니다. 시너지는 하나하고 하나 더해서 얘가 1을 가지고 있고 얘가 1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인 효과는 2가 된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둘이 같이 갔을 때는 1과 1 합의 그 이상의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를 추구하는 형태의 소재들을 더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세노사이드도 굉장히 다양하다 했지만 비진세노사이드들도 엄청난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면역, 항종양, 항피로, 간보호, 항산화, 항궤양, 항방사선, 또 혈당 조절, 고지혈, 항유착 등등등 이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게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뭐 3뿐이 아니죠. 이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구기자도 있겠습니다. 구기자, 고지배라고 하는 것들. 노화 방지에 또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자를 말려서 덜어서 또 음용을 하시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물질들, 그 가운데 다당체 중에서도 이 구기자의 특별한 LBP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유익한 형태로 발휘를 하는가, 플레이오트로픽 효과를 보이는가, 이것이 그 진세노사이드와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또 시너지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또 연구를 해가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항동맥경화, 항혈전, 세포보호, 망막보호, 면역 항진 등등의 이렇게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를 보이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간단하게나마 생체 활성이학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풀 스펙트럼 어프로치를 한다. 풀 스펙트럼 케어를 한다. 두 번째는 바이오 액티브 소재를 활용한다. 그리고 루트 케어를 중시한다. 표면에 드러난 걸 무관하게 놔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존의 의료처럼 마찬가지로 치료하죠. 알러지가 나타나면 당연히 알러지 가라앉게 하죠.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었을 때는 안에서부터 비롯된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교정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게닉 케어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고, 바이오플로우의 어떤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간다는 것이고,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항상 감안을 해서 처방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뭐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화된 퍼스널라이즈드 혹은 그 사람에게 맞춤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줄기세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내 몸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생체 활성의 효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소재를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을 해 나가면서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볼루셔너리 메디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체 활성 의학의 추구하는 방향과 특성을 가지고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의 치료, 또 예방, 건강의 증진, 또 노화의 방지나 영노화, 또 생명 연장을 도모해 나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체 활성 의학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주도가 됐고 의사들이 지금 벌써 이제 상당 기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임상에서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이요.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환자들 다룰 때 다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 왜냐면 뭐 질환이 다가 아니겠지만 건강 증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 하는 우선적인 것들이 질환이라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케어가 가능한 것이죠.
고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안과니까 안과로 가야 돼. 망막이 나는 안 좋아. 나는 귀가 안 좋으니까 이비인후과 가야 돼. 나는 소화기가 안 좋으니까 소화제 처방 받으러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합성 약물을 받아왔던 방식에서 좀 더 벗어나서 생체활성의학에서는 통합적으로 보아가면서 이 아까의 특성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인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주 심플한 예를 소개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더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20분 정도의 시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그런 걸 소개하기 너무 부족한 것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또 들었던 내용들 가운데 의미 있을 만한 걸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내시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위축성 위염이 있고 간단한 표재성 위염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하지만 위암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체로 의료가 기존의 패러다임의 의료는 종양, 암이 있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내가 안도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환자는 그것으로 굉장히 족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위는 괜찮다 했지만 나는 내 이 상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만성 위축성 위염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산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위축이 와 있기 때문에 위 벽을 내시경으로 듣다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본인데 그런 울퉁불퉁한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밋밋하게 가서 위축이 돼버리는 그런 양상을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축성 위염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오래 방치가 돼버리면은 장상피화생이라고 해서 그 위축된 조직 중에서 특정한 부위가 장상피화생으로 이렇게 결절처럼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위암이 잘 자라거든요. 어느 정도로? 한 20배 정도 잘 자라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위암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처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위축성 위염이면 벌써 위험군이다. 장상피 화생이면 더 위암에 가까워졌다.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위암이 올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일단 위가 가지고 있는 점막의 재생 성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산의 분비가 잘 돼서 음식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향을 도와주는 것이고 위산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철분 같은 건 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또 일찍 그 빈혈 같은 게 잘 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진행되다 보면은 이 벽세포에서는 비타민 B12, B12번을 운반을 해서 소장 끝에서 몸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벽세포가 그런 기능을 잘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B12는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버리면 그로 인해서 적혈구는 이렇게 부푸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위가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적혈구가 부풀어 있는 기능을 참 잘 못하는 형태의 변화를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거를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위를 염증이 있고 위암이 아니니까 괜찮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괜찮은 게 아닌 것이죠.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B12가 지속적으로 내 몸에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제 혈액 검사에서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우울증이나 또 불안증 이런 거 직접적인 연관도 있고 간에서 약간 해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또 심혈관 질환의 동맥경화를 좀 빨리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위암으로건 어떤 손상을 받아가지고 절단이 되고, 그러니까 절개가 되고 절제가 되고 해서 부족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 이제 그 어떤 그 문제 해결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생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신경계의 문제가 나타나거나 또 심혈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데 나중에 생기고 나면 환자들은 그게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연계된 유기적으로 연계된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케어를 해주면서 노화라든가 시스템적인 어떤 부분들을 케어해내는 이 새로운 분야의 패러다임이 이 생체 활성 의학의 관점이고, 이것이 과거의 전통의학과 또 현대의학이 추구해왔던 어떤 장점들을 규합해서 새롭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신개념의 의료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 말씀 마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